그러면 섹터의 중앙을 노리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일반 상권, 특수 상권, 배달 상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는 배달 상권 안에서의 배달 구역 선정하는 거, 그리고 배달 점포 선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현재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참고가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도 하는 방법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치킨이냐 피자냐 이거에 따라 다른데, 치킨 같은 경우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구역을 선정하거든요. 그 세대수가 한 10,000세대 아니면 20,000세대 기준으로 점포의 구역을 정해요. 그리고 피자 같은 경우에는 면적 대비로들 많이 정해요. 피자 같은 경우는 자주 먹는 아이템이 아니다 보니까 그만큼 구역 자체가 넓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템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내 면적을 작게 가져갈지 아니면 넓게 가져갈지 대부분 선정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식이다 보니까 치킨이나 피자처럼 자주 먹을 수도 있고 반면에 아예 한 달에 한 번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배달구역 선정할 때 좀 넓게 선정을 했어요.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배달구역을 선정하고 점포 위치를 잡았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전에 말씀드렸던 영상 중에 배달깃발꽂기 심화, 그 영상을 보셨으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제가 이 구역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오픈 전에 섹터를 분석했을 때와 이제 운영을 하면서 다시 한번 현장에 가서 섹터를 분석했을 때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배달구역이 중요한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매장은 기준으로 면적을 잡을 때 우선 점포 위치에 배달 동선 1.5km를 가는 기준으로 먼저 좌우 위아래 선을 먼저 봤어요. 그래서 5km는 사실 배달 대행이 안정권으로 배달을 할 수 있는 지점이고, 그 이상이 되면 추가 비용이 나오고 할증도 붙고 이런다고 하길래 그 면적으로 먼저 잡았습니다. 그때 저희 배달구역 면적은 7제곱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제곱미터 정도가 나오다가 운영을 해보니까 매출 볼륨이 우선 노브랜드고 신규 고객을 확장을 시켜야 되는 게 목표인데, 그러려면 이 구역 안에서는 약간 한계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점점 배달 구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말 그대로 키로수는 한 매장을 기점으로 2km까지 위아래 좌우 다 포함해서, 그러면 저희 매장 기점으로 해서 면적이 한 10제곱미터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매출 목표를 잡느냐. 치킨이나 피자 같은 경우는 10,000세대, 20,000세대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잡은 이 면적 안에 가구 수로 따지면 특히나 이 강남권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구 수의 선정이나 기준은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배달 점포를 위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잡는 거고, 저희처럼 그냥 한두 개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내가 어떤 구역을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게 어느 정도 기준이 잡히면 그에 따른 매출 목표도 당연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 구역 안에서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이 브랜드를 가지고 최소한 제 목표는 사실 8,000까지 가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그 8,000까지 가려면 이 구역 안에 계속해서 신규 고객이 창출이 돼야 돼요. 왜냐면 1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고정 고객이 생길 거고, 그 고정 고객과 신규 고객이 같이 시너지가 있으면서 매출도 안정권이 되고,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그것도 아니고 신규 고객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해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저희의 점포는 어떻게 선정이 됐었냐면, 사실 제가 대치동 쪽도 알아보고 개포동 쪽도 알아보고 양재 쪽도 많이 알아봤었는데, 사실 저희가 원하는 점포를 찾기가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점포 평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적재 공간도 필요하고 직원들 뭐 옷 갈아입는 공간도 필요하고 또 포장할 수 있는 공간이나 또 제가 생각한 주방 공간이 크기 때문에 기본 10평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강남권에 아니면 양재 구역을 선정을 하고 있다가 지금의 점포로 오면서 사실 저는 배달 구역이나 섹터가 변경된 케이스예요. 근데 대부분은 저처럼 점포를 선정하고 배달 섹터를 정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미 배달 섹터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점포를 찍어요. 왜냐면은
점포 위치를 정하고 배달 섹터를 구하면 겹치는 데도 나오고 다른 점포랑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되게 많은데 이미 구역을 선정해 놓은 상태에서 점포를 꽂으면 그거에 대한 예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꽂고 저희같이 매장 한두 개 점포 같은 경우 사실 위치를 먼저 선정하고 구역을 선정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리고 만약에 다음 매장을 생각을 한다면 또 그거는 얘기는 또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다음 매장을 선정하면 오히려 구역을 좀 미리 선정해 놓고 그 구역 안에 중앙이 되는 지점을 사실 찍고 싶거든요. 지금은 안에 구역 안에서 한쪽으로 조금 치우쳤어. 뭐 다른 분들은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 점포로 오히려 구역을 계속해서 넓히는 거죠. 그래서 뭐 배달 거리상이 예를 들어서 2km가 넘어가더라도 그냥 한 점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온다 싶으면 이제 2호점이나 3호점을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강남권으로 따지면 아마 저희처럼 강남점 그리고 저쪽 신사나 뭐 압구정, 청담 이런 쪽의 구역을 하나로 묶어서 논현점 그리고 대치, 개포, 삼성 이런 쪽으로 하나를 묶어서 삼성점이다 이런 식으로 구역을 미리 선정을 해놓는 게 좋아요. 그렇게 매장을 쪼개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매출 볼륨이 한 매장에서 나올 수 있는 한계를 두세 매장으로 찢어서 그 팔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매장적으로 운영 효율도 나오고 배달원들도 같이 쓸 수도 있고 물량이 많아지니까 식자재 관련해서도 원가를 훨씬 더 낮출 수가 있죠. 내가 여러 매장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새로운 구역으로 나가는 것보다 왜냐면 옆에 구역으로 나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새로운 구역으로 나가면 인력이나 관리면이나 그리고 식자재 원가나 이런 효율이 하나도 안 나. 차라리 그 옆에 구역으로 가셔서 그 캐파를 키우셔라.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매출이 나온다는 거. 오히려 매출이 빠질 것 같잖아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그래서 아마 강남권만 치면 뭐 서초, 뭐 방배, 오히려 저 위쪽은 교대랑 이런 데 다 묶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강남권이 꽤 점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초밀집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밀집되어 있는 것도 사실 숫자상으로 소상공인 사이트에서 숫자를 대비할 수도 있지만 그 사이트는 대부분 한 1년 전 아니면 빨라야 6개월 전 데이터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근데 최신 버전으로 제일 빠른 인구조사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각 구의 구청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돼요. 구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주민등록상의 인구조사를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어느 월까지의 데이터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서 배달구역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배달 섹터 안에서 현재 매출 볼륨이나 이런 거를 계속 키워가고는 있는데 깃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3주 만에 한 번씩 위치를 변경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좀 더 신규 고객이랑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2주에 한 번씩 깃발 위치를 바꾸고 있는데 기존 섹터가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섹터에서는 왜 잘 나오고 이 섹터에서는 왜 안 나오는지 싶어서 제가 며칠 전에는 저희 팀원이랑 같이 한번 현장을 한번 돌았습니다. 이번에 한번 돌아보니까 예를 들면 A 섹터와 바로 옆에 B 섹터가 있어요. 어떤 B 섹터는 다세대 주택이 엄청나게 밀집되어 있어. 근데 또 A 섹터는 보니까 고가의 주택 단지들 있잖아요. 무슨 삼성동 같은 그런 단지들이 되게 밀집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섹터 안에 모서리에는 사무실이나 상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주거는 그 중앙 안에 밀집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때 깃발의 위치가 대각선의 끝에다가 꽂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끝에는 오피스 쪽인 거예요. 근데 주거단지가 계시면 그 깃발 위치를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내가 만약에 오피스 상권이다. 그러면 각 섹터마다 각 양 끝에 깃발을 꽂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오피스도 있고 주거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섹터의 중앙을 노리십시오. 중앙을 꽂으시면 그 섹터 안에 이 하나의 깃발이 다 오픈은 돼요. 노출은 다 된다라는 거. 대신에 내가 이 손님들이 얼만큼 노출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만한 많은 점포들이 거기에 꽂아 있을 테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가운데더라고요. 네, 가운데를 집중적으로 꽂으시면 달라집니다. 그거에 맞춰 다시 변경한 2월 달의 매출을 보니까 이번 달은 저희가 목표한 매출보다 훨씬 더 오버돼서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배민 광고에서도 이 1인분 카테고리, 그리고 울트라콜, 그리고 기타 카테고리 안에 이 매출 분포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2월 달에는 오히려 1인분 카테고리가 비율 자체가 벌써 17%가 넘었고
울트라쿨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차지해요. 예전에는 막 40%, 막 49% 차지하던 게 지금은 30기타 쪽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깃발이 계속 막 꽂혀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깃발로 인해서 들어오는 것보다 찜이나 아니면 검색 그리고 1인분 카테고리처럼 특별한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 아이템이 노출이 돼야 장기전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깃발을 더 꽂으려고 하신다면 이거를 좀 참고하셔서 꽂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략적으로 중앙을 꽂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만 계속 꽂아서는 안 돼요. 신규 고객을 늘리고 싶으시면 그 깃발의 위치를 서서히 계속해서 바꿔주셔야 돼요. 바꿔주셔야 그때마다 계속해서 노출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전략도 꼭 필요하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